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짐 존스와 역대급 국내 사이비 종파 관련 사건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 BTS의 슈가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신곡 속에 짐 존스 사이비 교주의 연설을 인용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냥 흘려 지날 것이 아니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방탄소년단 슈가가 2020년 5월 22일 발매한 믹스테이프 비정규 무료 음반을 얘기합니다. D2의 수록곡 어떻게 생각해 도입부에 미국 최악의 종교 참사를 낸 사이비 종교인 짐 존스의 연설을 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BT의 설교 인용으로 사람들이 짐 존스가 도대체 누구냐, 또 그가 만든 인민사원이란 뭐냐, 이렇게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과연 짐 존스와 인민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짐 존스의 인민사원과 같은 역대급 사이비 종교와 관련한 국내 참사 중에 백백교와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심약하다 내가 노약자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아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짐 존스부터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짐 존스는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사이비 교파의 교주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미국 감리교단의 목사였어요. 근데 스스로를 예수, 부처, 레닌, 신적인 존재, 디바인, 즉 그런 신적인 존재 현신이라고 부르면서요. 사이비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신도들은 이 짐 존스를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자신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짐 존스는 신도들에게 파시즘, 인종 간 전쟁, 핵전쟁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를 본거지로 했다가 1974년에 미국 사회와 기독교를 자본주의 제국주의라고 비난하고요. 평등한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남미의 가이아나에 존스타운이라는 걸 설립하고 900명의 신도를 이끌고 집단 이주했습니다. 평등한 이상사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짐 존스의 존스타운은 그런 곳이었을까요? 이 사진에서 미리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매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화라도 만들어졌는데요. 더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영화는 짐 존스의 인민사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존스타운에 갇혀있는 신도들 900명이 이제 이상사회라고 알고 갔지만 미국에는 짐 존스 인민사원으로 떠나보낸 가족들이 미국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신도들의 안전을 염려해서요. 미국 본토 가족들의 요청으로요. 캘리포니아 출신 리오 라이언 하원 의원이 MBC 등 기자들과 진상조사를 위해서 남미의 가이아나로 가요. 근데 갔더니 모두들 행복한 모습으로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언 하원 의원과 기자들이 이제 조사를 마치고 귀국을 하려고 하던 차에 누군가로부터 쪽지가 전달됩니다. 이 쪽지를 전달한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요. 짐 존스의 이 존스타운이 지상 천국인 줄 알고 찾아 들어왔다가요. 그 실상을 다 눈여겨보면서 그 참상을 알고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던 신도였어요. 지옥 같은 이곳에서 저를 빼내주세요. 쪽지에 담긴 멘트였습니다. 라이언 하원 의원은 정말 이곳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신도의 의사를 확인해요. 정말 이곳을 떠나고 싶은지. 그래서 존스타운을 떠나고 싶다는 이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이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지상 천국이라고 알려졌던 짐 존스의 인민사원의 참혹한 실체를 알리려고 하죠. 그러나 이들은 미국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짐 존스가 보낸 무장 신도들이 이들을 모두 기자들과 함께 사살했기 때문이죠. 네, 짐 존스가 보낸 무장 신도들이
라이언 하원 의원과 기자들을 사살한 뒤에 더 무서운 일이 존스타운에 일어납니다. 미국 정부의 후폭풍이 두려웠던 짐 존스는요, 1978년 11월 18일 어린이를 포함한 인민사원 신도들에게 억지로 집단자살을 명했고요. 무장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인 신도들은요, 청산가리를 탄 주스를 마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들에게 강제로 독극물을 먹이기까지 했다고 해요. 일부 신도들은 총을 맞거나 목이 졸리기도 했습니다. 짐 존스 자신은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발견되었는데요. 살해당했는지 스스로 자살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집단 학살 앤 자살로 총 914명이 죽었고요. 그중 276명은 어린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까지 포함된 20세기 최악의 사이비 종교 관련 참사로서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아주 참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살자의 설교라는 걸 노래 속에 인용한다고요? 물론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프로듀서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영향력 있는 BTS의 신곡에다가 넣고 싶었던 건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건지 정말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미국의 짐 존스 인민사원과 같은 사이비 종교 관련 참사가 국내에서도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 발견된 시체만 346구에 이르는 백백교 사건입니다. 이게 당시 발견됐던 사진이고요. 신문 보도원입니다. 백백교는 1920년에서 30년대 일제 강점기에 존재한 사이비 종교입니다. 조선 철종 때 유불선의 교리를 절충하여서요,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에서 많은 유사 종교가 파생했는데 그중 전정회라는 사람이 1899년 백도교를 세웠고요. 그의 아들 전용회가 1923년 설립한 곳이 백백교입니다. 이 백백교를 영화로 만든 이 영화인데요. 이대근 씨가 주연을 했죠.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백백백, 의, 적적적, 감감감, 응하시옵, 숭성이라는 주문을 외우면요, 무병장수한다고 가르쳤고요. 구원을 위해선 재산을 바치고 딸 가진 부모들에게는 딸도 바치라고 하여서요, 그들을 교주가 성폭행하거나 첩으로 거느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원래 이곳엔 부자들이 적잖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종말이 오고 불로 불사의 존재가 된다고 했지만 막상 들어가 본 백백교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신도들을 늘 감시했고요. 교주는 수십 명의 첩을 거느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다가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자요, 불만 세력을 잠재우고 동요를 막기 위해 사람들을 살해한 겁니다. 1937년 2월 당시 일본 경찰이 전용의 교주의 본부가 있던 가평에서 발견한 시체만 346구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속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백백교의 교리는 단순했습니다. 이 세상에 큰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재산을 팔고 백백교로 입교해라. 교주의 신통력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백백의의, 아까 말씀드린 그 주문만 외우면 무병장수한다. 물심판 이후에 교주가 왕이 되면 헌금액에 따라서 관직을 준다. 이런 말로 교세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이 백백교는 기독교와 불교와 도교를 짬뽕한 종합, 혼합 종교인데요. 재밌는 거는요, 지금 요 기본 교리 있죠? 이 기본 교리는 현대에 발생하는 기독교와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 그 종교들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재산 팔고 여기에 들어와라. 그러면
이 교주가 가르치는 교리만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은 요 전쟁, 환란에서 생명을 보존할 거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심판 이후에 이 교주가 왕이 될 건데 헌금액에 따라서 관직을 준다. 요 말이 조금 달라지긴 해도요. 기본적인 핵심 뼈대는 똑같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요 기본 테마를 가르치는 곳이 있다. 이건 무조건 사이비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사이비들은 자기들이 무병장수할 수 있는 천년왕국 낙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낙원은 무슨 낙원이에요. 이 영화에서 한 장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서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백백교가 만들어진 건 일제치하였습니다. 20년 이상을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 희망이 없던 국민들에게요, 이 폐쇄적 사이비 조직에서 사람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심어줬으니까 얼마나 설득이 잘 됐겠어요.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심어준 다음에 그 심판의 두려움을 주고 그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벼슬을 보장하면서 가짜 희망을 안겨준 겁니다. 백백교에 들어온 사람들을 상대로 전 교주는요, 황제와 같이 군림하고 시민들의 삶은 황폐하게 만들면서요, 살인과 축첩 등을 일삼은 최악의 사이비 교주였습니다. 그 다음이요, 두 번째 사건, 1987년 8월 29일 한여름, 용인의 오대양 공장에서요, 32명의 집단 변세체가 발견됩니다. 이 중 여성이 28명이었고요. 여자 변사체 중 12명에게서 정액으로 판단되는 물질이 검출됩니다. 오대양 사건은 간단히 정의하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발생한 최고로 기괴한 변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끔찍한 사건인데요. 여기 목매달은 줄이 있고요. 사람이 지금 달려 있어요. 사망자들은 대다수가 친인척 관계였고요. 특히 오대양 대표로 알려진 박순자의 경우요, 두 아들, 딸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이들의 사망 이유에 대해 검찰은 두 차례 결론을 내립니다. 1987년 이 사망 변사 사건이 발생한 연도와요, 1991년에 한 차례 더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그걸 요약하면 이래요. 오대양 관계자들은 거액의 약 170억 원,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170억이니까 환산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천억 단위 되지 않겠어요? 사채 쓰고 쏙 쫓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었고, 그걸 피하다가 오대양 슬레이트 천장 위로 피신했다가 그들은 기아와 탈진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박순자의 지시를 따라서 자살을 용인했고, 이경수 등 남자 4명이 다른 여직원들이나 가족들을 교살하고 마지막에 이경수도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것이 검찰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오대양의 교주라고 알려진 박순자가요, 반항은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살을 했다면 반항은이 있을 리 없잖아요. 지주막 파열 및 무릎에 심한 타박상으로 봐서 자살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여자 12명에게서, 여자는 이제 32명의 변사자 중에서 28명이 여성이었는데 그 12명에게서 정액이 검출돼요. 그리고 변사자 남성들이 28명의 여성과 난교, 그러니까 집단, 그거죠. 대다수가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난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외부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과 오대양과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을 때요, 김현 위원장이 이 부검팀에게 질문을 던져요. 시체 12명에 대한 양성 반응은 성교에 의한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그거는 이 최상교 부검팀은 믿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7명에서 8명 타인의 동조, 외부의 도움 없이 집단 살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규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사체들 중에 슬레이트 지붕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아니라 살해된 후에 옮겨졌을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살했다는 이경수 씨의 시체 부검 결과 이 씨의 목에 나타난 새큼, 목에 졸린 흔적을 의미하는데요.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즉, 그 자살할 때 사람이 스스로 목을 매는 이 강도와 다른 사람이 목을 졸랐을 때의 압박하는 힘의 강도가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씨의 목에 새겨진 새큼은 교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목을 졸라서 죽였다고 보는 것이 통리다라는 것이 일부 부검팀의 의견이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이 32구의 시체가요, 8월 31일,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날은 8월 29일이거든요. 근데 사망 연월일을 8월 27일로 기재해서요, 누군가가 집단 화장 처리를 해버려요. 부검 시간 10시간이 끝났고요. 변사자들은 사고 발생 단 이틀 만에 32명의 사체 일괄 화장됩니다. 그 누군가는 사체 화장을 신청한 누군가는요, 박씨, 그 오대양의 교주로 알려진 친척이라고 해요. 만일에 이 사건이 지금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인터넷과 여론, SNS, 그리고 각종 그 매체들이 발달한 이 시대에서는 절대로 사건의 실체는 감춰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1987년 5공화국의 서슬퍼런 공안 전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으로 명명됐지만 사실상 집단 변사 사건으로 부르는 게 더 적절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괴이성과 황급한 화장 처리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혹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기괴한 사이비 종파 변사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